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순애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일과는 늘 같습니다. 저녁 9시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난 뒤 저는 묵묵히 제 일을 시작합니다. TS그룹의 본사 건물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이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있지요. 순애 씨,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경비실에 계신 김 실장님이 늘 그렇듯 정겹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층. 오늘도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30층에는 아직 일하는 직원들이 몇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는 청년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학생,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다 말을 건네면 피곤에 절은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청년들. 저는 그들의 책상을 조심스레 닦아주고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청년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저는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바로 최고 경영자실이지요. 이곳은 늘 제일 마지막에 청소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도 참 대단하시지. 넓은 책상 위에는 늘 빼곡히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큰 회사를 이끄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항상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출근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잊지 않지요. 매일 밤 이렇게 정성껏 청소를 하면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이 기분 좋게 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어머, 이게 뭐지?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곤 하지만 오늘 본 이 사진은 달랐습니다. 까만 동그란 눈에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 입매, 그리고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 태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려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사진 옆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TS그룹 대표이사 강태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름도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태준아.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30층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늘 7시 반이면 출근하시는 강태준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준비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때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강태준 사장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강태준 사장은 무심한 듯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로만 보였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강태준 사장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강태준 사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차분하면서도 힘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제가 어제 사장님 책상 위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강태준 사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하시다 보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아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니고 다녔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강태준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유치원 졸업식 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까만 동그란 눈에 쓸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있었지요. 사진을 보는 강태준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강태준 사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혹시 엄마를 기억하니? 그 말에 강태준 사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비서실장도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도 모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강태준 사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30해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은 평안보육원이었어.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추웠지. 엄마가 널 꼭 안아주면서 약속했잖니? 곧 데리러 오겠다고. 강태준 사장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그때 엄마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잖니?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그만둘게. 학원비 아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육원 문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던 그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강태준 사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가셨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을 내리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TS그룹 30층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모자의 재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태준 사장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강태준 사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애 여사님, 집무실로 들어오시죠.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밤 청소를 하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강태준 사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준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려졌다고.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널 버릴 수 있겠니? 그건 정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준 사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보육원에? 그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였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때의 기억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던 시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엄마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빚은 자꾸 늘어나기만 했어. 그러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강태준 사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그렇게 좋아했잖니. 그런데 학원비도 못 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엄마는 정말 너무 미안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육원에서는 3개월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 그 사이에 빚을 갚고 안정된 직장을 구해서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강태준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보육원을 찾아갔을 때 보육원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 아이들은 모두 다른 시설로 옮겼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바랜 전단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널 찾아다녔어. 전국의 보육원을 다 돌아다녔지. 신문에도 널 찾는 광고를 냈어. 하지만 강태준 사장은 이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매일 기도했어. 우리 태준이가 잘 자라고 있기를. 좋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강태준 사장의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태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부터야.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지. 하지만 어느 날 신문에서 젊은 사장님 기사를 보게 됐어. 그때 사진 속 눈매가 너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강태준 사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강태준 사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태준아. 고개 들어. 저는 황급히 일어나 강태준 사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그 순간 강태준 사장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그리워하던 포근한 품이 이제는 이렇게 커다랗고 든든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태준 사장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좋은 학교 다니고 편하게 지내면서 강태준 사장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 잠시 후 강태준 사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모실 테니. 아니야, 태준아.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하지만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강태준 사장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 사장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30층 구석에 있던 청소도구 보관실은 어느새 아늑한 휴게실로 바뀌어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의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럭저럭 괜찮았어. 25층 김대리가 또 야근하던데.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 그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평소처럼 청소를 하던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25층 구석에 있는 작은 휴게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김대리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구겨진 종이들이 쓰레기통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학생, 왜 이렇게 늦게까지? 제 목소리에 김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김대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일을 바로잡지 못하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을 새우고 있구나. 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저는 김대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겠니? 저는 서둘러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태준 사장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늘 그렇듯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은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25층의 김대리라고. 저는 김대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태준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함께 가보시죠. 25층 휴게실. 김대리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김대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준 사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리님 앉으시죠.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머님. 동이틀 무렵 마침내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대리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대리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자세지요.
강태준 사장의 말에 김 대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날 이후로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를 돕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회사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청소는 그만하시고 관리 업무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강태준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엄마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특히 김 대리는 매일 밤 퇴근 전에 꼭 들러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곤 했지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2층 청소를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학생.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 하지만 그들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일도 한결 수월해졌고 회사는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강태준 사장이 문득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들 착하고 성실한 직원들이라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이 회사 전체에 퍼진 거예요. 강태준 사장의 말처럼 회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연말이에요. 올해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연말이네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사장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올해 연말 파티는 특별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꼭 참석하셔야 해요. 연말 파티라.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청소부인 제가 그런 자리에 참석해도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태준아, 엄마는,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가족이에요. 강태준 사장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곳곳에 반짝이는 장식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고 복도에서는 캐럴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파티가 시작돼요. 준비되셨나요? 김 대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조금 떨리네. 걱정 마세요. 다들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마침내 연말 파티의 날이 밝았습니다. 30층 대회의실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강태준 사장이 저를 무대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입던 청소부 유니폼 대신 정성스레 고른 한복을 입고 있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강태준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이신 박순애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의 청소부로 일하시며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적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강태준 사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밤 우리의 일터를 깨끗이 해주셨고
지친 직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살펴 주신 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김 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직원들이 찍은 영상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 청소하는 저의 모습, 지친 직원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직원들의 진심 어린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이십니다. 항상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 회사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 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홀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회의실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태준아, 엄마 먼저 들어가 볼게.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제게 강태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피곤해 보이는데 너는 얼른 들어가서 쉬어. 하지만 강태준 사장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시러 오고 모셔다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